안녕하십니까. 국민마음 김영덕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북한의 핵개발과 그에 따른 미국의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핵개발의 가장 큰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북한에 대한 미국을 위시한 여러 나라의 여러 국가의 압박, 그리고 그런 압박을 대화로 해소해 보려 했던 북한의 시도가 매번 미국에 의해 번번이 거절당한 그런 상황에서 체제 유지를 기본 전제로 한 대등한 대화를, 대등한 입장에서의 대화의 물꼬를 열기 위한 어떤 생존의 몸부림이라고 볼 수 있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북한이 지금까지 우리 육자회담이나 그런 어떤 대화의 어떤 그 장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해서 북한이 대화하기를 거부하고 어떤 협상의 이런 부분을 거부하는 걸로 많은 분들이 알아오셨을 겁니다. 저 또한 사실을 알기 전에는 그렇게만 막연히 생각을 했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북한이 먼저 대화를 제의하고, 특히 미국한테요, 제의하고 그래 왔으나 미국은 일절 나라 취급도 안 했죠. 예, 대화의 상대로서 인정하지도 않고 대화를 응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이해나 그런 부분은 차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런 지금 이 북한의 핵개발이 전 세계적인 위협이 되고, 특히 가장 큰 미국한테는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과연 미국의 전략은 어떤 것이냐? 자,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의 미국의 전략은 남한 그리고 일본, 다시 말해서 한미일 삼각 공조를 통해서 중국과 북한을 공격하는 그런 플랜이었습니다. 다시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면 미국의 가장 큰 적이 어딜까요? 다시 말씀드려서 미국 패권주의를 위협하는 가장 큰 국가, 예, 그렇습니다. 빅2로 불려지는 또 하나의 축인 중국이죠. 그 중국을 압박해서 차후 몇십 년 뒤에 미국이 제대로 된 어떤 그 패권주의의 어떤 그런 부분을 지속하지 않으면 그런 패권을 중국에게 뺏길 수 있다는 불안감을 아주 가장 크게 갖고 있죠. 자, 플랜 A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플랜 B는 뭐냐? 또 다른 전략은 남북을 통일시켜서 중국과 드립시키는 방법이죠. 자, 여기에서는 먼저 북한과 먼저 대화를 하고 협상을 하고 국교 정상화하고 그런 절차가 필요하겠죠. 그 전에 또한 일본을 설득해서 아시다시피 일본은 우리 옛부터 이 한반도를 호시탐탐 노려왔죠. 그런 일본을 설득을 해서 일정 부분 포기하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이런 두 번째 어떤 그 전략애로의 가장 큰 계기, 이게 바로 북한의 핵개발, 즉 소형 핵탄두와 그리고 ICBM의 개발인 거죠. 이게 미국이 계산한 어떤 그 흐름보다도 훨씬 빨리 북한이 개발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지금 두 번째 전략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미국의 어떤 정책 기조의 변경 흐름이 최근 조금씩 나타나고 있죠. 지금은 경질을 당한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 전략가, 트럼프 대통령의 오른팔이라고도 불렸죠. 그 사람이 최근에 인터뷰를 했는데
북한에 대한 어떤 그 군사적 옵션이 가능하냐라는 질문에 이 재래식 무기로 그런 재래식 무기의 반격으로도 무기를 통한 반격으로도 서울에 있는 1000만 명이 희생당할 수 있다.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없는 한 군사적 옵션은 가능성이 없다라고 일축을 했고 또한 미군 철수나 그런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은 사임을 했다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어떤 견해나 그런 부분은 겉으로는 북한에 대한 군사 옵션을 언급하면서도 실제 내심은 북한과 대화해서 근데 어떤 북한에 대한 어떤 그 핵 위협에서 벗어나고 또한 중국을 남북을 통일시키면서 그 통일된 남북한이 중국과 대립하는 그래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